네. 미국 ESS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겠죠. 미국의 ESS 시장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10기가와트 아워 하기도 어려웠을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한 50에서 60기가와트 아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2027년까지는 연간 한 50에서 60기가와트 아워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100만 대 분량이에요. 60기가와트 아워면. 순수 전기차 플러스 PHV 합쳐서 150만 대 수준이었으니까 네. 60기가와트 아워의 ESS가 팔린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 이제 생긴 건데 이걸 이제 전부 중국 업체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다양한 관세 장벽들 이제 그런 정책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중국에서 만들어진 셀이 건너가기가 좀 어렵게 될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만 대충 소진이 되면 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산 배터리의 미국 ESS 시장 침투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겁니다. 신춘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리 투자 포트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2차 전지주. 계속해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뭐 바닥도 아니고 지하실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좀 본격적인 오름세가 시작된 것인지 이들 방전된 2차 전지주 좀 충전이 되고 있는지 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중국에서 리튬 생산을 중단해서 그런데 왜 우리 2차 전지주가 올라가는 겁니까? 소재 가격이 오를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 소재 가격이 올라가고 소재 가격이 올라가면 배터리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래 이 배터리 비즈니스는 소재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이제 환경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많이 빠졌죠. 리튬 가격이 중국 탄산 리튬 기준으로 6만 위안까지 빠졌었거든요. 보통 이제 CATL이 자기들이 BP 가격이 10만 위안이다. 그렇게 네. 이제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현저히 깨고 내려가서 6만 위안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재고 평가 손이 생기죠. 네. 손이고 그리고 배터리를 주문하고 싶은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낮아지니까 기다렸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서 뭐 배터리뿐만 아니죠. 뭐 태양광, 뭐 전기차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의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 공급 과잉을 좀 줄이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배터리 소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그렇게 얘기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반등을 하다가 지난주 초반에 좀 낮아졌었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다시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상승 출발한 가장 큰 이유는 CATL. CATL이 직접 CATL은 이제 리튬 광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생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이춘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을 리튬의 글로벌 이제 수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생산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광구 하나를 정부가 이제 라이센스를 만료시킴으로써 생산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CATL이 공식적으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생산을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광구 하나가 46,000톤 생산입니다. 연간 생산이 46,000톤이면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전 세계 올해 생산량의 한 최소 3%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그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네.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우리 오늘 보면 특히 소재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양극재도 그렇고 뭐 전해액도 그렇고 이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만들어 파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왜 호재가 되는 건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레벨에 따라 다른데 네. 소재 가격이 너무 많이 이게 전부 다 캐시 코스트 언더로 다 빠져가지고 생산을 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단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뭐 많이 팔리는 것 자체가 크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적자가 많아지는 그런 이제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희망이 보이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가격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구나. 네. 그럼 이제 선주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재고들이 없어지면서 네. 이제 효과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 3%그 정도 생산하는 곳을 막아버렸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막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우리까지 여파가 오는지,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충분히 갖고 있는지. 업체들마다 지금은 뭐 리튬을 그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별로 이제 그러니까요. 안 네. 좋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전가가 되는 원래 구조입니다. 배터리의 소재들과 배터리 네. 가격이 이제 전가가 되는 그런 구조라 그런 계약들을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게 배터리 모든 밸류 체인에 사실은 좋은 거고요. 광고 하나에 3%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런 네. 지금 그런 행정 명령들을 이번에 했던 그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광고에서도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아마 이 탄산 리튬을 가공을 해서 우리 업체들이 많이 쓰는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비율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산 리튬은 글로벌 리튬 가격의 선행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네. 탄산 리튬이 올라가면 이제 전반적인 그런 배터리 밸류 체인의 단가들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네.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쭤보고 다음에 이제 ESS 시장 또 이제 EV 시장까지 결국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어떤 원료나 원자재에 대한 공급 통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거라면 그러면 그냥 단기간에 뭐 그 호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공급을 제어해서 소재 가격만 오른다. 근데 수요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 반등에 그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수요가 뭐 중국의 수요가 되게 안 좋아진다든가 또는 유럽의 수요가 되게 안 좋아진다든가 이런 움직임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어느 정도 견조한 상황에서 공급을 갖다가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뭐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배터리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유럽 시장이 지금 좋고요. 네. 중국은 중국 내수 자체가 제일 좋았죠. 글로벌리 봤을 때. 그래서 중국의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 자체도 당분간은 전기차 판매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허수를 솎아내고 싶어하는 거죠. 허술한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쟁력이 없는 그런 전기차를 대충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네, 그런 네. 업체들도 이제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차가 업체들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업체들을 이제 솎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국의 수요는 뭐 견조할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소재에 대한 어떤 공급 과잉을 낮추고자 하는 이런 정책 의도는 명백하게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동남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나 이 판매량의 이 곡선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네. 다른데요. 전기차 판매는 유럽이 그 관세 장벽을 세웠는데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 관세 장벽을 세운 것은 순수 전기차에 대해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PHEV, 그러니까 또 EREV라든지 이런 순수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를 이제 많이 판매하면서 대수로서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의 업체들이. 그 질문은 뭐 당연히 그 우리 전기차라든지 우리가 2차 전지를 납품하는 전기차의 수요가 늘고 있지 않으면 반대로 중국은 뭐 다 자기들 반대로 우리 것도 좀 일부 쓰지만은 그 수요가 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를 단 차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재고의 이슈들, 업체들이 이제 판매들이 좀 생각보다 약할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3분기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속도가 이제 하반기에 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책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럽에 판매되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전기차도 4분기부터는 아마 좀 의미 있는 판매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나 기아 브랜드가 주도하는 현대, 건데. 기아, 뭐 폭스바겐, BMW 마찬가지고요. 예. 네. 유럽의 판매가 올해 제가 상반기에 추정한 것은 한 전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좋아질 거라고 봤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0% 중후반에서 많게는 30%가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294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더 팔린다고 그러면 한 3, 40만 대가 그러네. 예상보다 더 팔리는 거예요. 예, 물론 네. 그 안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이제 더 커지긴 했지만 네.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를 단 차들도 예상보다 조금 더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라서 유럽의 어쨌든 전기차 판매 확대는 우리 업체들한테는 뭐 긍정적입니다. 네.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40만 대씩 커지는 것만큼 그 비율만큼 우리가 납품하는 그렇죠. 2차 전지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네, 특정 차종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차종들의 판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요거보다 하반기에 좀 더 좋다고 보는 것은 독일하고 영국 가장 넘버 원, 투 시장이에요. 유럽의 네. 전기차 판매 시장에 거기에 이제 정책 지원이 들어왔죠. 독일은 전기차 판매할 때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 시장이 이제 큰데 60% 이상입니다. 그 유럽 기업이 살 때.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 네. 독일 자동차 수요의 60% 이상을 기업들이 구매를 해요. 택시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종업원들이 타는 차량도 유럽은 뭐 많은 국가들에서 그렇게 하지만 텍스 베네핏 같은 걸 주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종업원들이 기업에 의존해서 차를 사게 되죠. 사게 되는데 그 비중이 이제 60%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용 구매 차량에 있어서 전기차의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정부가 7월부터 기업이 구매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가속 상각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속 상각을 허용하는 차량의 단가 자체도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단가의 차들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네.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 이제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독일의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번 더 모멘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한 2년 전쯤에 없앴는데 재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재도입을 했는데 7월은 이제 막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판매는 8월부터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두 개의 시장이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 속도가 지금보다도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영국은 독일 같은 나라야 당연히 자동차 강국이니까 보조금을 줘서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생산이 늘면 당연히 다 같이 좋으니까 보조금 주는 건 알겠는데 영국은 왜 준대요? 영국은 우리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전기차 늘어나고 우리는 뭐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영국은 유럽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네. 떨어져 나왔는데 예전에 보수당 정부일 때부터 전기차 판매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전기차 육성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환경 때문인가요? 대표적으로 환경보다는 뭐 환경도 있겠지만 네. 영국도 자동차 사실은 강국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생산 대수가 줄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산업을 어쨌든 육성시키는 거죠. 시키는 건데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2030년까지
모든 차를 다 전기차로 하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약간 후퇴해서 네. 일부 PHEV도 허용해주겠다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빡빡한 의무 판매 비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영국 자동차 업체들은. 그래서 전기차가 사실은 규제 때문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데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규제만 해가지고는 업체들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많이 어필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노동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잖아요. 네, 영국은. 네. 그러면서 노동당 아무래도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를 저기 보조금을 이번에 이제 도입을 했죠. 아직도 또 자동차에 대한 설비가 남아 있고 이러니까. 네. 자동차 그래서- 산업이 영국에서도 어쨌든 메이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사님 말씀드리려면 유럽의 전기차 캐즘은 이제 거의 해소됐다. 이제는 캐즘이라 볼 수가 없죠. 20% 중후반에서 30% 그러니까요. 정도 성장을 하니까 캐즘이라 볼 수 없고요. 내년 내후년은 절대 수치가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7년 말 기준으로 CO2 배출 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올해 못한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소형의 수치가 내년 내후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는 이제 한숨 돌렸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파는 우리 배터리도 한숨은 돌렸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물량이 뭐 줄어들거나 그거보다는 과연 이제 내가 판매하는 전기차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그거 그리고 신규로 앞으로 이제 들어올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네. 확보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이슈죠. 네. 네.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이제 워낙 죄를 많이 뿌려놔서요. 전기차 판매는 기대감이 확 낮아졌죠. 원래 올해 한 20% 이상 판매가 증가할 거라고 봤었는데 아마 10% 남짓일 것 같아요. 7, 8, 9는 좀 늡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달에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프리컷 디맨드라는 이제 수요가 좀 올라오긴 하는데 4분기는 이제 안 좋겠죠, 당연히. 그때 많이 팔릴 이제 3개월 동안 앞에 네. 많이 팔리니까 네. 뒤에는 별로 안 미리 팔릴 사버리니까.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한 자릿수 성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역성장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구매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라서 내년도에 출시될 중저가 모델이 이제 얼마나 팔리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뭐 GM의 볼트 네. 저가 모델이라든지 또는 리비안이나 루시드의 또 저가 모델, 중저가 모델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기아도 중저가 모델들을 이제 내년도에 좀 출시를 하거든요.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가가 낮은 차를 출시를 해야지 소비자들 그나마 좀 유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는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 같고요. 테슬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27년부터의 이 동향이 좀 많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은 신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가들에서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테슬라가 뭐 두 자릿수 근처에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타개하지 않으면 테슬라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1조 달러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업이 역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1조 달러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빨리 이게 성장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금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로보택시 서비스 이런 거로 인해서 이 로보택시를 쫙 생산을 많이 해서 이걸 타개하느냐 아니면 중저가 모델 출시를 해서 타개하느냐 이건데 로보택시 서비스가 뭐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이게 과연 이 서비스가 얼마나 돈이 될지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사실은 준비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데 모델 2라든지 뭐 이런 3만 달러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이런 중저가 모델을 언제쯤 머스크가 도입을 하느냐. 저는
제 생각에는 한 내년 정도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판매가 네.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바뀌죠. 그러면 다른 경쟁 업체들도 테슬라하고의 점유율 경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뭐 포드나 오늘 아마 저녁에 포드가 그 모델 T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는 전기차 출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보조금이 없이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아마 2027년부터는 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금이 차값에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었고 보조금이 차값에 한 10% 됩니까? 5만 달러 정도가 평균 차량 가격이기 때문에요. 네. 미국에서 7,500불이면 한 15% 정도 15% 정도 되는 되죠. 거죠. 작지 않죠. 영향을 작지 미칠 수도 않은데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멋지고 예쁘게 나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네, 기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좀 다른 게 유럽은 보조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는 또 중저가 차들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은 사실은 SUV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단가도 좀 높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도가 조금 낮아요.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좀 낮기 때문에 저는 뭐 그 트럼프의 보조금을 폐지하는 정책이 완전히 그렇게 전기차 시장을 파괴적으로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사실 우리 보조금이라는 게 시장 처음에 지금 전기차 들어온 지가 10년 네. 보조금을 한없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앞당겨졌다고 하지만 자 테슬라가 점유율이 성장세가 20% 정도 역성장했다면 100대 팔리던 게 100대 더 팔리던 게 80대밖에 안 팔린다. 그러면 GM이나 포드나 이런 데나 현대 기아나 이런 차들 폭스바겐 이런 전기차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전체 성장률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GM이 올해 미국에서 한 10% 근처의 판매 역성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서 이제 GM은 테슬라가 역성장. 테슬라가요. 네. GM은 지금 뭐 월마다 조금씩 다른데 굉장히 폭이 크죠. 뭐 어떤 차종은 작년 대비해서 100%씩 막 그렇게 팔리는 차종도 있고요. 그래서 맹렬하게 GM이 지금 점유율을 갖다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포드는 안 좋고요. 네. 현대는 이제 현대 기아를 합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나머지 뭐 혼다라든지 뭐 이런 이런 업체들의 판매는 테슬라가 나간 빈 공간을 그 친구들이 이제 메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이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설명해 주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판매 비율이 급변하고 있다면 그 차들에 납품하는 우리 배터리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악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사실은 이런 구도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의 점유율은 괜찮죠. 오히려 뭐 하락 추세가 아니고 조금 상승 추세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최소한 전기차가 팔리는 것만큼은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엔젤솔이라든지 그렇습니다. SK가 만드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점유율은 유지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미국에서의 한국 업체들의 위치는 아주 공고합니다. 네.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하고요. 이제 최근에 기대하는 것은 전기차는 어쨌든 시장 자체가 성장을 이제 당분간은 좀 굉장히 슬로우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ESS에 대한 기대가 이제 굉장히 크죠. 네. 네. ESS도 이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뭐 상호관세니 품목별 관세니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는 과정에서 원래 CATL은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전기차에는
그동안에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테슬라를 따라서 일부가 납품이 됐고요. 지금도 일부 납품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그러니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관세 자체가 네. 지금은 사실은 워낙 그 배터리 업체들 어떻게 보면 올해 한 내년에 납품할 걸 보면 거의 80% 이상 관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가져오는 게 이제는 싼 가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일부 모델에 뭐 예를 들면 GM 같은 케이스가 당분간은 CATL의 LFP를 가지고 와서 네. 내년도에 이제 나올 저가 볼트에 납품을 하게 되고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정도이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사실은 임시 반평이고요. 워낙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워낙 관세를 지금 크게 하고 있고 ESS 같은 경우는 아예 보조금을 못 받게 그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쓰게 되면 이제 K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네.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급망이 확 바뀔 텐데 이제 진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우리가 거대하게 2차 전지를 수출하는 중국 다음으로 수출하는 나라니까 관세가 높아지면 영향받을 거야. 두 번째는 근데 중국산은 거의 못 들어가게 되거나 이제 완전히 꽉 막힐 텐데 그러면 무슨 배터리 쓸 거야? 우리 거 쓰지 않을까? 오히려 기회야. 그러니까 관세를 전기차에도 부과하고 배터리에도 부과하고 다 부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수요가 전체적인 수요 레벨이 낮아지는 부분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지는 않은 국면이고요. 다만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네. 중국 배터리에 대한 장벽이 워낙 많이 높아졌습니다. IRA보다도 이번에 OBBB 안에 트럼프가 최종 통과시킨 안에 보면 내년부터 배터리 업체들이 비중국산 소재나 부품을 60%를 써야 되고요. 네. 매년 5%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재 공급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된다. 완전 독립하기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어놓은 거예요. 당분간은. 네, 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율은 거의 100% 육박에 올라갈 것이고 네. 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K 배터리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전반적인 네. 뭐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둔화 부분은 손해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ESS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저 LFP 이쪽 계열 배터리는 아직 이제 지금 막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것도 많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속도가. 최근에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그 좀 의미 있게 상승세로 전환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3원계만 했잖아요. 네, 네. 3원계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경고를 했죠. 중국의 LFP한테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그런데 이제 주가만 올랐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버블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걸 이제 인정을 한 거죠. LG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네. SK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면서 이제 LFP 생산을 이제 시작을 했죠. LG가 시작을 했고 네. SDI도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SK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때 마침 이제 이 LFP의 수요가 이제 미국에서 ESS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받쳐주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중국의 어떤 그런 공격에 있어서 어떤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전략도 제대로 없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조금 뭔가 정신을 차렸구나. 전략을 가지고 LFP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MR 배터리라고 리튬 그러니까 망간 리치죠. 망간이 좀 소재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망간 리치 배터리를 우리 업체들 LG하고 GM이 뭐 2027년부터 생산을 한다든지 네. 또 다른 포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중국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도 최근에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렇다면서요. 네. 전고체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도입이 2030년 이전에 될 것 같다, 상용화가. 이런 이제 이런 기대들이 이제 배터리, 우리 K 배터리에 대한 바닥을 잡고 주가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ESS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뭘까 실적으로 나옵니까? 정말 수주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군데군데 뉴스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SS가 네. 미국 ESS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겠죠. 원래 네. 미국의 ESS 시장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10기가와트 아워 하기도 어려웠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40기가와트 아워 한 것 같고요. 올해는 한 50에서 60기가와트 아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2027년까지는 연간 한 50에서 60기가와트 아워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전기차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규모죠. 예를 들어서 60kWh의 배터리를 단 순수 전기차가 있다면 이게 100만 대 분량이에요. 60GWh면. 그렇군요. 네.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순수 전기차 플러스 PHV 합쳐서 150만 대 수준이었으니까 60GWh의 ESS가 팔린다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한 65% 먹는 거하고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 이제 생긴 건데 이걸 이제 전부 중국 업체들이 다 했거든요. 중국이 LFP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네. 테슬라도 LFP를 가지고 하고 다른 이제 ESS 납품하는 업체들도 플로런스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대부분 이제 중국의 배터리를 셀을 가지고 와서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다양한 관세 장벽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이제 FEOC라고 우려 국가 집단 이번에 PFE로 뭐 바꿨습니다 명칭을. 근데 똑같은 겁니다. 네. 중국산 소재 또는 중국 업체들이 만든 그 소재나 부품 배터리에 대해서는 장벽을 세우는 이제 그런 정책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중국에서 만들어진 셀이 건너가기가 좀 어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고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만 대충 소진이 되면 네. 아마 내년 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산 배터리의 미국 ESS 시장 침투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수주하는 건 미비한 수준입니까?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국면이죠. 거니까. 중국산이 묶이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네. 이제 노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군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도 그 LG하고 계약을 한 게 그 ESS향 네. 그 LFP로 지금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SDI도 마찬가지고요. SK도 지금 활발하게 SK는 좀 후발주자기 때문에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 8 정도 되면 ESS가 한 2 정도다. 원래는 한 10% 수준이었어요. 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워낙 많이 급증을 했고 특히 이제 태양광은 이 듀레이션이 짧잖아요. 낮에만 이제 이 전력을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낮에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이게 전력망이 이제 좀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만들어지는 태양광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걸 버립니다. 보상을 해주고. 네. 근데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장하면 ESS에 뭐, 저장하면 네. 되니까. 네. 저장해서 전력 수요가 그 많이 터지는 날, 이런 날 이제 팔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태양광과 ESS는 거의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워낙 그러겠네요. 많은 태양광 설치량이 연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태양광 설치량이 많습니다. 네,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전력망에 그 추가가 된 태양광만 450기가와트 아워가 넘고요. 450기가와트죠. 네. 넘고 올해는 한 600기가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600기가의 태양광을 ESS에 다 담으려면 네. 2시간용으로 하려면 1.2 테라와트 아워의 ESS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태양 ESS를 설치 안 하는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대1이죠. 그러니까 1대1이라는 게 50기가의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50기가와트 아워의 1시간용의 ESS는 보통 설치가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의 태양광 연간 설치량이 지금 한 50에서 60기가와트 정도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50에서 한 60기가와트 아워의 ESS는 미국의 수요가 계속 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1시간 정도의 분량.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한 곱하기 2 또는 2시간 또는 3시간용이 적당해요. 그 정도는 더 저장을 네, 해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랜만에 ESS 국가 수주가 나왔거든요. 입찰이. 우리나라는 요번에 6시간용으로 했죠. 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력망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네. 전력망 저장을 많이 해라. 그래서 6시간용이 나왔죠. 그래서 국내에서만 최근에 1.5조 정도의 요번에 입찰이 나왔기 때문에 ESS가. 네, 네. 근데 앞으로 요런 규모의 입찰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올 10월에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있고요. 당장 그러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이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네요. 원래 우리나라가 글로벌 ESS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1위 국가였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불도 많이 났고요. 그러면서 삼원계 배터리가 ESS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퍼지면서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완전히 이제 거의 ESS 시장에 대응을 안 했죠. 안 했는데 이제 미국이 EV 시장이 네. 줄어들고 ESS 시장은 워낙 커져 있는 상태고 중국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벽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세계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충분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가 진짜 살려준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정책 기조가 트럼프 정부의 어쨌든 가장 근간이잖아요. 네. 뭐 겉으로는 맨날 뭐 중국하고 사이 좋아, 신병하고 사이 좋아 하면서 사실은 중국의 경쟁력을 갖다가 누르는 것이 트럼프의 가장 큰 정책 이제 누가 봐도 이건 풀기잖아요. 패권 전쟁이죠. 네,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뭐 미국은 사실은 한국 없이는 이런 이 배터리 쪽이나 네. 이런 전기차 부분의 대응을 하기 어렵죠. 제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업체들한테는 계속 우리 모멘텀을 2차 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LFP 방향으로 정말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ESS라는 시장이 커지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거는 가급적 쓰지 마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거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LFP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게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네, 수요가 네, 있어야지 네,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그 수요를 어쨌든 미국향 ESS가 제공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하게 돼서 LFP 안에서도 이제 이 그레이드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기술적인 사항이 조금 더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업체들이 잘 하게 되면 단순히 ESS뿐만 아니라 EV 쪽에서도 LG는 이미 몇 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EV향 LFP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EV도 마찬가지고 ESS도 마찬가지고 빨리 LFP로의 전환 투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한 중국 2-3년 수요가 끊길 때 빨리빨리 전에만 대처해야 되니까. 2-3년 전에만 사실은 미리 했었으면 아 그러네. 지금 같은 이제 이 K 배터리의 그런 그 진짜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네. 그런 이제 불행은 좀 없었었겠죠. 네. 많이 아마 방어를 했을 겁니다. 우리 업체들이. 그때는 왜 못했어요? 글쎄요. 뭐 기술적인 우위에 대한 어떤 약간 자만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잘못 본 거죠. 어떤 게 예를 들어 CDMA 같은 게 굳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베타 테이프냐 VHS 테이프냐 과거에 이제 40년 50년 전에 네. 소니의 이런 거 보면 뭐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업은 거대한 베팅을 하는 거고 근데 전 세계 시장이 이 방식을 따라가느냐 뭐 참 어려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업체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그거로 전 세계를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전략이잖아요. 그 전략을 모든 영역에서 다 쓰고 있다는 네. 것을 우리 네. 기업들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서서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우위야. 네. 쟤네들은 뭐 중저가만 할 거야. 우리는 고가 전략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 AI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배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교훈을 가지고 네.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다른 산업들도 절대 유념을 해야죠. 중국이 네. 기준이 진짜 차이나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럼요. 국가가 밀어붙여버리고 팔 때는 회사 이름 붙여서 BID 회사 이름 붙여서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네. 불공정하다고 봐요. 네. 중국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무제한적인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육성을 하면 중국 같은 대단한 수요 국가에서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계속 부딪히게 될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유럽이나 미국이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것 같아요. 중국의 제품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허용하고 더 이상 안 돼. 이런 이제 글로벌 아마 타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은 국가들이 먹고 살 게 있지. 네. 중국이 다 가져가면 먹고 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는 거고 유럽은 이제 물렁물렁하게 봤다가 중국도 큰 시장인데 하던 거 봤다가 최근에 이제 깨달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잘 팔리는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지금 퇴출당하고 있거든요. 다 퇴출당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워져 있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장벽도 사실은 물렁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BEV 순수 전기차에만 장벽이 있고 네. PHEV라든지 이런 데도 장벽이 없어요. 아마 이런 것들도 저는 계속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워질 수밖에 없다. 자기 산업을 중국한테 고스란히 바치려고 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세상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트렌드에 한국의 배터리, 한국의 전기차들이 이제 살아나갈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ESS의 그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 말고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ESS라는 것이 뭐 대단히 어떤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업체들이 이제 가장 경험이 많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은 경험을 쌓았죠 또. 그래서 양대축이 뭐 잘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른 국가들은 사실은 좀 경쟁 대상으로 들어올 만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 것만큼 ESS 수요는 그대로 늘어날 거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거기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중국 CATA를 못 낸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력만 갖춰진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는 사실은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가능성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ESS가 붙죠. 그래서 AI 확산에 사실은 ESS가 굉장히 큰 수요의 그 근간을 확보를 했다.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가를 좀 여쭤봐야겠죠.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이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게 증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주가 전망 여쭤보는 건 가급적 안 하는데 2차 전지주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아픈 손가락이어서 정말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속이 썩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당히 유의미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좀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날의 어떤 뉴스 플로에 따라서 올라오는 군이 이제 조금씩 다르죠. 오늘 같은 케이스는 이제 리튬 가격 상승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SDI가 폭등했던가요? 네. 아침에 SDI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사실은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전해액 관련 이런 소재주들이었어요. 네. 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요거는 이제 달러 기준인데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6만 위안에서 톤당 오늘 이제 8만 위안이 넘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한 단기간에 한 40% 가까이 가격이 올랐죠. 춤을 추는군요. 네. 그래서 글로벌 리튬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리튬을 원소재로 쓰는 업체들의 이게 ASP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아무래도 셀 업체들이 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업체들이 삼원계만 고집하다가 네. LFP로 가고 LMR로 가고 궁극적으로 전고체로 가니까 계속 이제 소재의 타입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따라가는 소재 업체들은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이걸 주도하는 거는 셀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러겠죠. 그렇죠. 네. 셀은 네. 어쨌든 자기들이 기술 개발해서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한테 이제 오더를 주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주도를 하는 건 셀 업체들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LG엔솔이나 SDI가 좋다. 예. 뭐 SK 오는 SK 이노베이션의 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화학 부분이 있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셀 업체 중에서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냐? LG엔솔이 글로벌 점유율이 우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높잖아요. 세계 2위 그룹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는 LG엔솔이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도 당연히 제일 좋고요.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뭐가 제일 낮냐? 그러면 삼성 SDI가 제일 낮아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 SDI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PBR이 1배가 안 되거든요. 0.8배에서 9배 사이. 고점 대비 거의 뭐한 4분의 1 토막 그렇죠. 났죠. 네, 네. 제일 많이 빠졌을 때 8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네.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라서 SDI 같은 케이스는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자산도 굉장히 좋거든요. PBR이 뭐 0.8인가 0.7인가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제 올해까지는 사실은 3분기까지는 적자 폭이 뭐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크고 4분기부터는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든지 회사는 뭐 BP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4분기부터 미국의 ESS 판매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향으로 만들었던 EV 공장이 판매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라인을 ESS 향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게 이제 판매가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ESS는 미국에서의 ESS는 우리 업체들이 마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JV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LG 같으면 GM하고 나누고, 뭐 삼성 SDI 같으면 스텔란티스하고 나누고, 뭐 이런 식이죠. 뭐 SK는 포드하고 나누고, 네. 현대하고 나누고, 뭐 이런 식이지만 ESS는 JV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AMPC를 받는단 말이죠. 예, 보조금.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높습니다. 전기차 대비해서 뭐 많게는 2배 이상 높다. 지금 이제 뭐 그런 추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고객사들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수익의 이익의 고온도가 높기 때문에 ESS 미국의 ESS가 많이 팔리게 되면 사실은 내년부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SDI는 좀 안정적인 투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안정적인 투자고 그렇죠. 뭔가 좀 주가가 좀 확실하게 익사이팅하게 움직인다. 하려면 그건 이제 LG LG엔솔을 엔솔이 가능하다. 사시면 되고, 네. 좀 길게 봐서 내가 이거를 배수를 좀 크게 먹을래. 네. 그러면 이제 SDI 사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소재 업체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네.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나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일부 종목들은 PBR이 1배 언더인 업체도 있고요. 네. 1배대에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지금 정도의 가격에는 리스크는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이제 업체들마다 PBR이 뭐
아직까지도 3-4배 되는 업체 뭐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게 네.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LG 엔솔 같은 경우엔 그래도 아직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높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워낙 좋은 기업이지만 그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시는 거. 그런 분도 네.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싫어하는 분들은 사실은 LG엔솔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크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게 유동성이 좀 작아요. 대주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이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총 자체가 지금 커진 지가 워낙 오래된 상태라서 네. 기관 투자가들, 해외 외국인 투자가들도 보면 이게 벤치마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엔솔이 항상 먼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SDI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CATL이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라도 이렇게 완전히 고립이 된다면 해마다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진다면 우리 기업들이 독점화되면 영업이익률 확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바가지 좀 씌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HBM처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죠. 예. 뭐 트럼프가 끝나고 임기가 거의 마무리될 쯤 되면 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다시 어쨌든 올라가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놔둬도 중국이 막 너무 이제 막 전 세계 시장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업체들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영원하다면 모르겠지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당이 네, 잡을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네. 전기차를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트럼프의 임기 후반 정도부터는 다시 재성장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핵심은 그런 그 거기에 캐즘을 이제 우리 K 배터리 업체들이 어쨌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전기차든 전기차 배터리든 전기차 소재 업체든 저는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하시라. 이걸 짧게 보고 되니 안 되니 지금 당장 적자가 큰데 왜 사니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는데 네. 희망의 끈을 놓기는 아직은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네. 네. 아까 저 테슬라가 이제 보조금 끊기고 이러면 이제 중저가 시장에 어떤 신제품을 내느냐도 네. 미국의 전기차 캐즘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을 볼 때 우리 배터리 수요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전기차 시장을 볼 때는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떤 다음 모델을 내년 초라도 내보내느냐 이게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고요. 만약에 이제 분명히 이제 머스크는 여기서 계속 밀리는 것을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봇 택시가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스무스하게 지금 이제 텍사스는 이미 일부 지역 이제 승인을 받았고, 네.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로봇 택시 숫자가 확 늘어난다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머스크는 빠른 속도로 저가 모델 출시를 당기려고 할 거예요. 준비는 뭐 사실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K 배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지하실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진짜 바닥이란 말도 못할 정도인데 우리 2차 전지가 네.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사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한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유럽의 판매죠. 네. 유럽의 판매 지금 뭐 하반기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제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중국과의 지금 전기차 관련된 그 관세도 아직 지금 가타부터 얘기가 없거든요. 이거를 더 강화한다든지 또 뭐 또 약화한다든지. 작년에 한번 크게 강화했었죠.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대로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럽은 조금 더 아마 경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뭐 좀 풀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이 저런데 우리끼리라도 좀 서로 뭐 그런 네. 얘기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의 이제 과연 ESS 스토리는 ESS는 혼자만의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AI 스토리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특히 이제 태양광이죠. 태양광의 어떤 설치량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스토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ESS의 수요가 지금 예상한 대로 계속 견조할지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좀 확인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가 전기차에 대한 로드맵, 네. 네. GM의 볼트 스토리에서 볼트 말고 또 추가적으로 되는 게 있는지, 포드의 오늘 발표될 과연 T 모멘텀이 어떤 건지 전기차의 T 모멘텀 굉장히 아마 중저가 모델에 출시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027년부터 아마 생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와서 어떤 모델들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이제 테슬라의 대응 전략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전기차 시장에 기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우리 배터리 투자자들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그 주식을 좀 그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과 우리 2차 전지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